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뿐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2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흥미로운 조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보스 포럼, 매년 1월 전 세계 정상과 억만장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걸지 결정하는 순간이죠. 그 무대에 일론 머스크와 레리 핑크가 나란히 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자 테슬라의 주요 주주. 블랙록은 테슬라 주식 약 6%를 보유한 거대 기관 투자자입니다.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 블랙록이 수조 원을 투자한 셈이죠. 둘은 서로 다른 세계의 대표입니다. 머스크는 파괴적 혁신가, 핑크는 전통적 자본의 수장. 그런 두 사람이 2026년 다보스에서 놀랍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핑크가 먼저 숫자를 던졌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11조 달러, 우리 돈 1경 5천조 원을 굴리는 지구상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회장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45%였다고 말이죠. 블랙록도 22%로 훌륭했습니다만 테슬라 투자자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직장인이 월급에서 100만 원씩 20년 모으면 얼마일까요? 이자 포함해도 3억이 채 안 됩니다. 반면 테슬라 주식 1,500만 원어치를 12년 전 사놨다면 지금 8억을 넘어섰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옆에 앉아 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이 올해 안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를 능가할 거라는 말이었죠. 더 놀라운 건 5년 뒤면 지구상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단일 AI가 더 강력해진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돈 버는 방정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파괴적 혁신가와 전통적 자본가가 함께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으면 노후가 보장된다? 그 공식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이 두 거물이 다보스 무대에서 공개한 부의 지도를 낱낱이 해부해 드릴 겁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 로봇 경제가 바꿀 제조업의 미래, 그리고 전기가 새로운 금이 되는 이유까지 말이죠. 첫 번째 핵심, 머리 좋은 게 이제 돈이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머스크는 이번 대담에서 AI 진화 속도에 관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의 확언에 따르면 2026년 말,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에 AI가 개별 인간 중 최고 수준의 천재보다 월등해진다는 말이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년쯤 지나면 전 지구 87억 인구 전체의 지적 능력을 모두 합쳐도 단일 인공지능 하나를 당해낼 수 없게 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세계 최고 자본가들이 실제로 돈을 걸어 베팅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머리 좋은 사람이 명문대학 진학하고 의사나 법조인이 되어 재산을 모으는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지적 역량 자체가 곧 시장 가치를 의미했던 시절을 경험한 세대죠. 의료 전문가의 질병 진단 역량, 법률 전문가의 판례 분석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기술, 이 모든 것이 귀하고 희소한 무형자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머스크가 내다본 미래대로라면 이런 희귀 역량들의 시장 가격이 급락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가격 급락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조명이란 건 엄청나게 비싼 자원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밝히려고 귀족들이 막대한 재산을 소비했죠.
하지만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고 전력망이 보급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란 자원의 가격은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 안 전등을 켤 때 전기료를 걱정하며 망설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AI가 가져올 세상이 정확히 이와 동일합니다. 고차원적 논리 전개 역량, 복잡한 난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이 전기처럼 저렴하게 공급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노벨상 수준의 지능을 월 2만 원대 비용으로 심지어 무료로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투자자 관점의 핵심 논점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시는데 투자하는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지적 능력이 흔해진다는 건 곧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원가가 급락한다는 의미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용 항목인 인건비가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 수익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레리 핑크가 테슬라의 45% 수익률을 거론하며 유럽 투자자들에게 성장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배경입니다. 과거처럼 전통적인 우량 기업이나 배당주만 고집해서는 다가오는 지능혁명의 과실을 절대 따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AI 열풍을 거품이라 치부하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처럼 곧 꺼질 거라고 단정하죠. 문제는 머스크의 발언이 아주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오픈소스 모델, 그러니까 무료로 누구나 사용하는 AI조차 유료 폐쇄형 모델을 불과 1년 시차를 두고 맹렬히 추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대담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우주는 극한의 냉기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장비를 냉각하는 비용인데 우주에 AI 서버를 띄우면 냉각비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효율은 지구 대비 5배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실제로 준비 중인 사업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면 AI를 구동하는 운영비가 지금보다 수십 배 싸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물리 법칙을 활용한 극단적인 원가 절감 전략이죠. 50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지금 즉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잔소리를 멈추세요. 암기력 경쟁에서 AI를 이길 인간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은행 예적금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건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장하는 자산, 다시 말해 생산수단 자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냐고요? 단순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AI 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전력 공급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AI도 그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로 떠오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능혁명 다음은 뭘까요? 바로 손발의 혁명입니다. AI가 두뇌라면 이건 팔다리죠. 로봇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다보스에서 소름 끼치면서도 가슴 벅찬 수식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GDP는 인구수의 1인당 생산성을 곱한 값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규모도 축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의 공포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경제가 팽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머스크는 이 공식을 근본부터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래의 경제 생산량은 로봇 대수의 로봇 한 대당 생산성을 곱한 값이 될 거라는 말이었죠. 이것이 로봇 경제학의 본질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엔 로봇의 총 대수가
인간 인구를 능가하게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7억이라면 로봇은 100억대, 200억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건 머스크의 예측입니다만 중요한 건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들이 이미 이 방향으로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로봇이 100억대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거실에 로봇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밤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말이죠. 그런 로봇이 전 세계 모든 가정에, 모든 공장에, 모든 식당에 배치된다면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사람을 빽빽이 채우면 약 5만 명 들어갑니다. 100억대 로봇이면 롯데월드타워 20만 개를 로봇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인간은 수면이 필요하고 식사를 해야 하며 아프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만 로봇은 전력만 공급되면 24시간 365일 불만 없이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노동 공급의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아 무한대로 확장되는 현상이죠. 여러분, 여기서 냉철한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기업의 이윤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마진이 창출됩니다. 머스크가 내년부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장 내부에서 박스를 옮기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노인 케어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 들고 쇠약해졌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간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사람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1가구 1로봇 시대를 연다면 내 부모를 돌보고 가사를 처리하며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관리해 준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자주 오판합니다. 로봇은 아직 먼 미래다. 걷는 동작조차 어색하다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매주 업데이트되듯 로봇의 능력도 실시간으로 진화 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만 보면 안 됩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 역할의 감속기,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카메라 센서, 그리고 이 모든 걸 구동시키는 배터리 산업까지 공급망 전체가 성장세를 보일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치명적인 제약 조건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AI도 훌륭하고 로봇도 대단합니다만 이 모든 걸 실제로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연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전력이죠.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전기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다보스 무대에서 AI 기술 확산의 진짜 걸림돌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짚어냈습니다. 반도체 칩의 생산량이 아니라는 말이었죠. 오히려 전기 공급이 가장 심각한 제약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GPU 제조사들은 생산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곧 칩은 넘쳐나게 될 텐데 전력 공급 증가율은 어떤가요? 연간 고작 4%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비유 하나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집 콘센트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충전기 꽂는 그 콘센트 말입니다. AI 서버 한 대를 돌리려면 그 콘센트가 하나만 개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면 콘센트 100만 개입니다. 칩은 충분한데 꽂을 전원 콘센트가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다가올 시대의 진정한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머스크는 대단히 흥미로운 우주 에너지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 중 99.8%는 태양이 차지합니다. 목성 같은 거대 행성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천체를 다 합쳐봤자 0.2%밖에 안 됩니다. 결국 에너지의 궁극적 원천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전체를 전력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100마일,
약 60km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바다 사막 한쪽 구석의 작은 점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실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머스크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현재 연간 155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을 태양광만으로 충당 가능한 어마어마한 생산 속도죠. 여기에 더해 원자력 발전소도 105기가와트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서구 국가들이 환경 논쟁과 정치적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에너지 기반 시설을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40대와 50대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AI 시대에 진짜 곡괭이와 청바지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기업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끌어오려면 변압기가 필요하고 송전탑이 필요하며 구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미 변압기 주문 대기는 3년치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전력 장비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의존합니다.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게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배터리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도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사업부의 급격한 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단순한 정유 기업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송전망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유틸리티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를 봤습니다. 지능혁명, 로봇혁명, 그리고 에너지혁명이죠. 이 파도를 타면 부를 축적하지만 파도에 휩쓸리면 경제적 난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돈의 관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회장인 레리 핑크는 40대와 50대 세대에게 아주 뼈아픈 진실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노후 자금이 빈약한 이유는 안전만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26년 다보스 포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던진 뼈를 때리는 일침이었습니다. 그는 머스크 바로 옆에서 아주 적나라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의 연평균 수익률 45%입니다. 왜 당신들의 연금 자산은 늘어나지 않는가? 핑크가 던진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는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과 연기금들이 지나치게 안정성에 집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채, 정기예금, 저성장 배당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산들입니다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산을 연간 45%씩 복리로 불려갈 때 안전을 선택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잠깐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립니다. 복리의 마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고수익률의 복리는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지만 저수익률의 복리는 상대적 빈곤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40, 50대는 은퇴가 눈앞이라는 이유로 원금 보장형 상품에 올인하는데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안전한 선택이 20년 후에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가의 시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연금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열어보세요. 혹시 예적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나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전통 굴뚝 산업 주식만 가득 담고 계시지는 않나요? 리밸런싱이 시급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발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포트폴리오로 재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우주항공, 생명공학, 이들은 꿈만 먹고 사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성장주들이죠. 개별 종목 선택이 두렵다면 ETF를 활용하세요. 미국 나스닥 지수, 글로벌 반도체 섹터, 테크 대형주 같은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레리 핑크가 말한 성장의 열매를 나눠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본 얘기, 다음엔 공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대담에서 우주 경제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선이 비행기처럼 이착륙하는 시대 말입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스페이스X 스타쉽의 완전 재사용성 목표죠. 로켓을 한번 발사하고 버리는 건 비행기로 뉴욕에 갔다가 비행기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수억 원이 될 수밖에 없죠. 반면 로켓을 재사용한다면 우주로 화물을 보내는 운송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주 택배비가 지상 택배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구의 경제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인프라 혁명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대표적 사례죠. 땅값이 비싼 도심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 지구 궤도에 띄우는 게 더 경제적이 되는 전환점이 곧 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무선 송전으로 지구에 보내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땅이 아니라 궤도를 선점하는 기업이 미래의 부동산 재벌이 되는 시대로 바뀝니다.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는 이미 전 세계 오지를 연결하며 기존 통신사들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산업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머스크는 금년 내에 완전 재사용성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증되는 순간 우주 관련 기업들의 가치 평가는 재조정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낙관적 전망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위험 관리입니다. 머스크는 낙관론자가 되라고 했지만 투자자는 냉철한 현실론자여야 합니다. 이번 대담에서 머스크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장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와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 미중 대립, 보호무역주의, 각국의 AI 규제 법안 등은 언제든 증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또한 머스크 본인이 경고한 AI의 위험성,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주가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인 투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레리 핑크가 말한 성장에 베팅하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안전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전략이죠. 자산의 대부분은 확실한 성장 자산, 미국 빅테크와 인프라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만 초안전 자산인 금, 달러, 단기 채권에 배치해 위기 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어중간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보다는 극단적인 양극단 전략이 불확실한 미래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부자 습관 마인드셋입니다. 머스크는 대담 말미에 아주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었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지구인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 제1원리로 사고합니다.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를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것,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것,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 모두 미친 짓 취급받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40, 50대 세대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이죠. 노화는 육체의 쇠퇴가 아니라 호기심의 소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 경험상 그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되고 부의 기회는 멀어집니다. 머스크는 53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처럼 미래를 꿈꾸고 게임을 즐기며 밈을 공유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 이것이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일이죠.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읽으세요. 하지만 활자만 읽지 말고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세상 말세라고 혀를 차지 말고 이걸로 누가 돈을 벌지 먼저 생각하세요. 챗GPT를 직접 써보고 유튜브에서 기술 트렌드 영상을 찾아보며 자녀들과 메타버스에 대해 대화하세요. 긴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머스크와 핑크의 대화를 통해 지능, 로봇, 에너지, 우주, 자본, 위험, 그리고 마인드셋까지 6가지 핵심 키워드를 관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지적 능력과 노동력의 가치가 바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대신 지능과 노동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기업, 즉 AI와 로봇 기업의 주주가 되세요. 둘째, 모든 기술 혁명의 병목은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곧 돈이 되는 세상에 왔습니다. 태양광, 원자력, 그리고 전력 인프라망이 21세기의 유전이자 철도죠. 셋째,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달콤한 함정에서 빠져나와 성장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노후를 재설계하세요. 자, 이제 영상을 끄고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끝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단 1밀리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행동, 내일 아침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 혹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금 계좌 앱을 켜세요.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과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만약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현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과감하게 리밸런싱 하세요. 미국 나스닥,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전력, 유라 관련 ETF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개별 종목이 무섭다면 시장 전체를 사세요. 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동, 기술 문맹에서 탈출하세요. 머스크가 말한 2026년 말 AI의 인간 초월, 이건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 30분 유튜브에서 연예인 가십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대신 최신 테크 트렌드, AI 활용법, 로봇 산업 리포트를 다루는 영상을 보세요. 치메이지 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접 써보고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묻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모르는 채로 늙어가는 일이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뇌의 노화를 막고 부의 감각을 유지하는 최고의 항노화제입니다. 세 번째 행동, 낙관론자의 마인드셋을 장착하세요.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낙관론자가 되어 틀리는 편이 비관론자가 되어 맞는 편보다 낫다고 말이죠. 비관론자들은 시장 폭락을 맞추며 일시적인 유명세를 얻지만 결국 자산을 불리는 건 시장의 회복력을 믿고 묵묵히 투자한 낙관론자들입니다. 세상이 망할 거라는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인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 해결 과정에서 거대한 부가 창출됐습니다. 기후 위기는 에너지 산업의 기회이고 인구 소멸은 로봇 산업의 기회입니다. 문제 속에 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사명을 의식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촛불처럼 위태로운 인류의 의식을 우주로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의 꿈이죠. 여러분의 자산 관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땀 흘려 번 돈을 지키고 불리는 건 단순히 사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살 삶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주고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촛불을 켜는 일입니다. 2026년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걱정을 공부로 바꾼다면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겁니다.